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야만적인 식민 지배로 인해 많은 한국인들이 학살당하고 경제적으로 수탈당했습니다. 또한 태평양 전쟁 기간 중 강제징용과 성노예로 끌려가 혹사당하거나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식민 지배와 전쟁 범죄에 대해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유무역 원칙을 위배하여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등 보복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나고야에서 전시 중이던 위안부 소녀상, 평화의 소녀상이 강제 철거당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전시에서 표현의 자유가 짓밟힌 것입니다. 여기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인들의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추악한 과거를 부정하고 사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이 아무리 과거를 인정하지 않고 사죄를 거부해도 김복동 할머니를 비롯한 우리 할머니들의 생생한 증언이 있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리고 네덜란드 여성들의 생생한 증언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를 인정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전 세계에 사죄해야 합니다. 위안부 문제 못지않게 심각한 전쟁 범죄가 바로 강제징용 문제입니다. 1937년 중일전쟁을 시작으로 전쟁에 돌입한 일본은 1938년 국가총동원법 그리고 1939년에는 국가징용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위안부뿐만이 아니라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의 전범기업의 공장, 광산, 그리고 태평양 전쟁이 한창일 때는 남태평양의 섬에까지 강제로 끌려가서 강제 노역을 당했습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위험한 일이 한국인들에게 맡겨졌습니다. 특히 광산에서 지하 갱도에서 일하던 많은 한국인들이 사망했습니다. 어떤 안전장비도 없이 우리 한국인들을 수백 미터 지하 갱도에서 죽어가게 두었던 것입니다. 구타당하고 차별당했습니다. 강제징용당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던 식사는 그 당시 증언에 따르면 반 공기 정도의 밥과 된장국 그리고 단무지 2쪽 정도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이런 차별을 받으면서 일본의 전쟁 수행을 위해서 강제 동원됐던 이분들 지금도 살아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배상을 위한 재판을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 제대로 월급조차도 받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얼마 전 대법원에서 일본의 전범 기업들이 이분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일본은 1965년 대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범죄로 인한 배상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대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1991년 당시 외무성의 야나이 조약국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일 청구권 협정이 체결됐지만 개인 간의 문제는 끝난 것이 아니다. 일본 내에서도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계속해서 1965년 대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것이 끝났는데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제징용당했던 분들이
1965년 한일협정 당시 한국 정부 조사에 의한 숫자만으로도 103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200~300만 명을 넘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일본의 하도야마 전 총리는 사죄는 피해자들이 됐다고 할 때까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본 정부 사죄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힘을 하나로 모아야 되겠습니다. 양심적인 일본인들, 그리고 전 세계인들과 함께 일본의 과거 전쟁 범죄에 대한 사죄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외칩시다. 아베는 사죄하라. 일본의 아베 총리를 비롯한 우익 세력의 목표는 태평양 전쟁의 전범 국가로서 군대를 가질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평화 헌법을 개정하여 과거의 영광을 되살리고 패권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는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인이 나서서 일본의 반인권적 행태를 규탄하고 아베 총리의 사과를 요구해 주십시오.